안녕하세요. 경희대 정형외과 강경중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척추 부분, 척추 부분에서도 경추 파트 이제 RCL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부 경추, 제가 맡은 부분 상부 경추 부분이고요.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 뭐 아주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포커싱 되는 부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입니다. 기본적인 터미놀로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아나토미 기본이고요. 에티올로지, 어떤 증상인지, 레디올로직 저희 외워야 될 것들 좀 있죠.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조금 심플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겠는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숫자는 딱 세 가지입니다. 숫자가 보통 한 뭐 여러 가지 숫자를 외워야 될 게 상부경추에서 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거의 중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mm, 10mm 수술 기준이고요. 13mm는 이제 캐널 다이아미터인데 이 13 기준으로 5mm, 10mm, 13mm 세 개 정도만 외우시면 이 이후에 뭐 상부경추에서 외워야 될 거 특별히 더 이상하게 더 따로 외워야 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세 여자 환자인데요. 12회 오시피탈 페인과 마일로패시 증상이 있습니다. 오시피탈 페인이 보통 이 머리 뒤쪽, 머리 두통을 호소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목 뒤를 아파하시는 게 아니고 이 상부 형추, OC 정션 부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것도 뭐 포커싱 되는 특히 귀 뒤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부 경추에서는 당장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통증 정도가 심하게 특히 돈까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환자분들께서 내가 좀 위험할 거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80세신데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죠. 어퍼 서비칼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쪽 부위가 뼈들이 많고 좀 요런 여러 가지 스컬과 좀 겹쳐지기 때문에 MRI 찍었더니 코드가 심하게 눌리는 거 보이죠. C1이 이렇게 안테리어 아치, 포스테리어 아치가 있는데 조금 붙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좀 상당히 많이 컴프레션이 심한 상황입니다. 아래쪽도 좀 좁은데 아래쪽도 좀 걱정이 되고요. 마일로패시랑 같이 페인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놀로지입니다. 럼바 같은 경우는 어퍼 럼바라고 하면 1, 2, 3번 중간까지를 어퍼 럼바라고 합니다. 서비칼은 다르죠. 서비칼은 0부터 7까지인데요. 0, 1, 2를 합쳐서 어퍼 서비칼입니다. 그래서 어퍼 서비칼은 2번까지만이다. 3번부터는 서브 엑시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 2가 이렇게 very unique하고 great 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부 경추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아틀라스죠. C1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서 1세대 티탄 신족의 후손인데 이제 올림피아 신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이때 티탄족, 신족의 편을 들어서 이제 올림피아에서 제우스로부터 벌을 받았죠. 징벌을 받죠. 평생 동안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이 지금의 아틀라스 형태를 나타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C2는 엑시스인데요. 엑시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심축이죠. 좌표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직선 또는 회전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제로는 이제 머리죠. 머리부터 시작되는 이 볼링공 무게라고 생각하면 보통 한 5kg에서 6kg 정도? 네, 볼링공 무게로 딱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C1과 C2가 딱 아주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죠. 머리가 굉장히 무거우니까. 근데 C2만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 사이에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베어링은 뭐 저희가 이제 뭐 공대 같은 데서 이제 기계 사이에 끼는 받침대 같은 거죠.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은 저희가 축이 아까 엑시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C2에서 C0를 받치는데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주 좀 잘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C1이 뭐 기계에서 베어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1의 아나토미인데요. 이쪽이 앞쪽이죠. 안테리어 튜버클, 포스테리어 튜버클, 안테리어 아치가 있고요. 포스테리어 아치가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트랜스버스 포라멘을 통해서 이 라테랄 매스인데요. 파세 조인트인데 이렇게 버테브라 아테리가 위로 올라와서 그루브를 통해서 머리 안에 브레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버테브레 아테리 때문에
저희가 이제 C1, 2의 이제 수술적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경추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버테브럴 아테리와의 싸움입니다. 이 버테브럴 아테리를 어떻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느냐. 특히 로우 서비칼, 서브 엑시알에서는 잘 만나지 않는데 원투, 제로 원투에서는 버테브럴 아테리, 특히 C1을 중심으로 위쪽에서 버테브럴 아테리가 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저리 주지 않으면서 수술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인저리를 가하게 되면 뭐 포스테리어 임팍이나 노추, 굉장히 크리티컬한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C1의 특징은 바디도 없고 페디클도 없고 스피너스 프로세스도 없습니다. C2입니다. C2의 앞쪽을 본 건데 이 뒤쪽을 본 거고요. 바디가 이렇게 있고요. 댄스가 원래는 C1의 바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C1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 C2에 달라붙게 됐고요. C1에서는 대신에 트랜스포스 아틀란탈 리가먼트가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C2와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고요. 이 댄스의 앞쪽인데요. 앞쪽에도 아티큘러 파셋이 있고요. 뒤쪽에는 이 트랜스버스 아틀란타 리가먼트, 탈이라고 하는 리가먼트 연결 축이 있습니다. 페디클이 있고요. 그래서 C1, 제로 1, 2의 리가먼트가 중요한데 이게 앞쪽에서 본 겁니다. 아까 댄스의 앞쪽에서 아티큘러 파셋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쪽으로 알라 리가먼트가 붙어 있고요. 위에는 에이피칼 리가먼트가 있습니다. 에이피칼 리가먼트 한 개, 알라 리가먼트가 양쪽에서 두 개. 양쪽에서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머리를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 딱 잡아주겠죠. 그래서 에피칼 리가먼트는 C01의 인터버티브럴 디스크의 흔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양쪽에 두 개의 알라 리가먼트는 이 로테이션을 제한하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고개가 180도, 360도 아예 돌아가거든요. 이거 알라 리가먼트를 잡아주지 못하면 돌아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가먼트죠. C1에서 탈이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트랜스버스 아틀란 탈 리가먼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간 리가먼트는 아시는 대로 한번 끊어져 버리면 붙지를 않습니다. 건하고는 다르죠. 텐던과는. 리가먼트는 그래서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ACL, PCL과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앞쪽, 뒤쪽으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인트가 됩니다. 조인트가 파셋 조인트도 있겠죠. 그래서 조인트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특히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같은 경우에서 류마토이드 RA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인트가 있는 사이노비얼 티슈가 있는 부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이런 조인트에서도 생기지만 파셋 조인트 생기지만 요런데 안테리어 아치, 트랜스버스 아틀란타 리가먼트와도 이런 염증이 생겨서 메스가 생기고 인플라메이션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스트럭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칼은 버테브럴 아테리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손상시키면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어퍼 스파이널 코드, 브레인스템, 세레벨럼, 포스테리어 브레인의 포스테리어 파트를 인볼브하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세레벨라 임팍이 생길 수가 있겠고 손상이 되면 물론 양쪽 다 인저리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도미넌트, 넌도미넌트가 있는데 도미넌트에 인저를 주게 되면 조금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서 트랜스버스 포라멘을 통해서 C2를 통해서 올라온 다음에 C1의 어퍼 마진. 그래서 저희가 포스테리어, 아까 아치의 포스테리어 튜버클에서 일반적으로 1.5cm 이상 바깥으로 보비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비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포스테리어 아치의 위쪽 부분. 아래쪽은 해도 괜찮은 거죠. 변이가 없다면은 이렇게 꺾여서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비로 하지 말고 굉장히 부드러운 프리어 같은 걸로 굉장히 페리오스테알 엘리베이션에서 살짝 밀어주면서 수술을 해야지 여기를 보비로 하다가 이제 탕 터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컬과 럼바의 모션 자체가 상당히 다른데요. 이 럼바를 거꾸로 이렇게 서비컬로 뒤집어서 거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피탈 제로 원 사이는 플렉션 익스텐션의 전체 ROM의 한 절반 정도, C1, 2 사이는 아시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의 50%를 차지한다고 이해하고 있겠죠. 그래서 C0, 1, 2가 전체 플렉션 익스텐션의 50% 정도, 로테이션에도 50% 정도이기 때문에 럼바에서도 L4, 5, S1이 전체 로도시스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기 서비칼에서도 어퍼 상부 경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0, 1, 2가 거의 77% 각도에, 전체 각도에 럼바에서 4, 5, S1이 3분의 2를 차지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올려서 뒤를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유명한 이제 논문인데 좀 컨트로버셜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0, 1, 2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거의 3배 이상입니다. 2, 7은 생각보다는 각도가 크지는 않고요. 10도에서 여기는 10도로 나왔는데 보통 많이 보면 한 20도 정도까지 보게 되고요. 0, 1, 2가 전체 서비칼 로도시스의 7, 80% 아주 중요한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C2, 7은 각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0, 1, 2를 퓨전하거나 고정하게 될 때 이 각도를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각도를 너무 크게 해놓으면 아래 각도가 줄어드니까 카이포식해지고요. C0, 1, 2를 각도를 좀 줄여서 좀 카이포틱하게 해주면 아래 로도스가 커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럼바와는 좀 반대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원인은 RA가 가장 흔하고요. 컨제니탈, 사이노바이티스, RA, 트라우마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제니탈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오스 오돈토이드요. 컨제니탈 트라우마 어렸을 때 트라우마 병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틀란타 오시피탈 어시밀레이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 신드롬, 클리퍼5 신드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스 오돈토인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코즈는 컨제니탈하게 그냥 안 붙어서 생겼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는 오시큘럼 터미널레 끝에만 살짝 안 붙어 있는 경우랑 오돈토이드 프랙처가 이렇게 있다가 넌 유니언 된 경우 넌 유니언이 아주 오래되면 이렇게 오스 오돈토이드처럼 이렇게 라운드하고 오스 오돈토이드는 프랙처 라인 거는 완전 다르죠. 라운드하고 소프트하게 그다음에 코티컬 포션이 보이게 되고요. 와이드 디스턴스, 프랙처 라인의 와이드 디스턴스. 이 와이드 디스턴스가 아니죠. 직접 바로 부러졌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코티컬 본이 있는지 없는지 라운드한지 디스턴스가 얼만큼 넓은지 해서 오스 오돈토이드과 오돈토이드 프랙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신드롬은 C1, 2 인스테빌리티가 10에서 20%, 또 C1의 하이포플라지아로 인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럼바에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잘 생길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흔하진 않지만 아틀란타 오시피탈 어시밀레이션, 눈치채신 분 계시겠지만 아까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제 환자입니다. C1이 아예 C1 안테리어아치 포스트라치가 다 이 스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버티질 못하는 거죠. 단 트랜스버스 아틀란타 리가먼트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약해져가지고 뒤로 점점 밀리게 되고 밀리다가 이제 위로 또 치고 올라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템과 코드에 인저리를 주게 됩니다. 클리페파이 신드롬은 포스테리어 엘리먼트가 퓨전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숏넥과 로우 헤어라인, 리미티드 넥 모션 뒤가 붙어버리니까 앞쪽도 결국 붙게 되고요. 앞쪽에 붙어 있다가 안 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고 톨티코스나 스콜리시, 스파이널 바이피다, 스프랭겔 디포미티, 견갑골이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부 경추 인저리를 C1, 2 인스테빌리티가 생길 수가 있다. 잘 아시는 다음에 사이노바이티스는 RA인데요. RA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아틀란토 엑시알 서브로테이션, 앞쪽 뒤쪽 트랜스버스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아틀란토 엑시알 임팩션, 버티컬한 거고요. 세 번째는 서브 엑시알입니다. 가장 흔한 게 C1, 2 인스테빌리티, 앞쪽 뒤쪽, AP 인스테빌리티를 65%를 차지하고요. 스파이널 코드를 치겠죠. 그다음에 아틀란타 엑시알 인펙션은 치고 브레인스템을 위쪽으로 버티컬하게 하게 돼 브레인스템에 인저리를 줄 수가 있고 훨씬 더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래쪽은 퍼센티지는 낮지만 다발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3, 4랑 4, 5번에 점점점 렉스해지면서 서브옥시데이션이 일어나서 코드를 인저리를 줘서 마일패치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이 서비칼이 훨씬 더 많다. 서브엑시알보다는 RA에서는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증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넥페인 자체가 이 OC 정션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OC 정션에서 나타나서 이 위쪽으로 오시피탈 에어리까지 굉장히 심한 인트랙터블 페인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넥페인이 목이 여기가 아픈지 아래쪽이 아픈지 항상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마이엘로패시 나타날 수가 있고요.
slowly progressive 하고요. 저희가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서든 데스의 가능성. 실제로 서든 데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교과서상에 한 줄 딱 써 있는 상황인데요. 브레인스템 인저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든 데스가 일어날 수 있다. 정형외과 질환 중에 서든 데스가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티큘러 패시, 특히 C1, 2 사이가 이렇게 컬랩스 되면서 레어하긴 하지만 C2 루트가 빠져나가는 부위에서 심하게 컬랩스 되는 C2 레디큘러 패시, 심한 그레이터 오시피탈 러브의 컴프레션으로 인해 오시피탈 뉴랄지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던스 서든 데스가 뭐 바질라 임프레션과 아틀란타 액시얼 인스바이티 때문에 10%까지 생길 수도 있다. 생긴다는 아니고요. 생길 수도 있다. 하이 모탈리티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제 레디올로직한 리스크 팩터라는 걸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형외과는 아무리 MRI, 뭐 엑스레이가 심하더라도 수술을 직접적으로 바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여기는 이런 크리티컬한 심각한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얼리 서저리에 이런 그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1, C2 도잘 레이무스가 이렇게 서브 오시피탈 러브와 그레이터 오시피탈 러브가 요거거든요. 요게 C2의 도잘 레이무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레이터 오시피탈 러브,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오시피탈 러브는 C2다. 레서 오시피탈 러브는 C3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C1과 C2 사이에 컬랩스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이에 C2가 끼겠죠. C2가 이렇게 껴서 잘 안 보이는, 새까맣게 안 보이는 건데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C2 러브루트를 이렇게 디컴프레션 해주면 지금 오시피탈 뉴랄지아 같은 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오시피탈, 레터 오시피탈, 그레이터 오리큘러 너브가 이 귀 뒤쪽과 머리 뒤쪽에 상부경추와 연관성이 있다. 다음 좀 잘 아셔야 돼, 외워야 될 게 나오는 레디올로직 파인딩들입니다. ADI 아시죠? 아틀란토 덴탈 인터벌 요거 측정하시면 됩니다. 성인 3mm, 아이가 지금 5mm 조금 더 렉스하니까 5mm 이상 있다고 보면 이제 어브노멀리티로 봐야 되겠고요. 수술 기준은 또 좀 다릅니다. 5mm 이상이라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PADI, 포스테리어 ADI죠. 13mm, 안 좋은 숫자죠. 13mm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가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면 좋은데요. OA도 심하고, 근데 제로, 1과 2 사이에 ADI가 벌어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메스 같은 게 있으면 OA로 인한 메스나 RA로 인한 슈더 튜머 같은 걸로 인해서 뒤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요 PADI가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도 실제로 MRI 보면 이렇게 코드가 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SAC라고 하죠. Space Available Spinal Cord. 실제로 MRI 봤을 때 코드가 지나가는 길 13mm로 보시면 됩니다. 13mm 이하면 여기 상당히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통 때보다는 이 플렉션 뷰에서 더 인저리를 가기 때문에 또 서서 지내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래서 플렉션 뷰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아틀란토 엑시알 임팩션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바질라 인바지네이션, 임프레션, 임팩션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크라니아 세틀링 요 안에서 오돈토이드가 머리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가멘트가 원래 C2가 딱 붙잡고 있어서 됐는데 리가멘트가 렉스해지거나 인플라메이션 등으로 인해서 여기 기능을 못하는 거지. 인서피션시 트랜스버스 리가멘트 오돈토이드가 뼈가 작아지면서 부피가 작아지니까 위로 C2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든 데스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맥그리거 여러 가지 뭐 맥그리거 챔버레인 기능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선들이 있는데요. 맥그리거 라인만 아시면 되고요. 뭐 4.5mm 이렇게 보면 저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5mm로 외우시면 됩니다. 하드 팔레이트에서 오시피탈의 디스탈 마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mm 조금 올라와 있어도 되는데 5mm 이상으로 올라와 있으면 아틀란타 액션 임팩션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코드가 인저리 주거나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맥네 라인은 요 포라멘 마그눔 사이고요. 챔버레인은 하드 팔레이트에서 오피시움, 포라멘 마그눔 후면. 근데 맥그리거 라인은 근데 실제로 엑스레이를 보면 이 두 개 라인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맥그리거 라인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 팔레이트에서 50트 디스탈 마진을 측정해서 요게 5mm 이상 올라가 있으면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그리거 라인 5mm만 외우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외워야 될 각도는 이제 서비코 메듈러리 앵글인데요. 요게 치고 올라가니까 이게 브레인스템 밑으로 꺾이겠죠. 이 꺾이는 게 135도보다 더 135도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면 일자가 정상인데요. 135도가 아래로 꺾이게 되면 이게 눌리고 있는 거니까 135도가 안 좋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치료는 뭐 당연히 컨저브 아니면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자체만 보고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크리티컬한 브레인 서든 데스라는 크리티컬한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PAID가 13mm 스페이스 SAC로 보셔도 되겠고요. AI 아트런트 XCR 인스테빌리티가 5mm 이상 맥그리거 라인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CMA 커비커 메디갈레르 앵글이 135도 이하일 때 스파이널 코드 자체가 6mm 이하로 심하게 눌려서 코드 자체가 많이 눌릴 때 이럴 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때도. 근데 이럴 때는 수술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돈토이데움은 ADI가 마찬가지로 10mm 이하 이상일 때 PADI가 13mm 마찬가지고요. 어떤 뉴럴로직 사인이 있을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표전 방법은 와이어링, 트랜스 아티큘라, C2에서 C1의 라테럴 매스까지 직접 인서션하는 방법이죠. 가장 많이 쓰는 세그먼트 픽세이션 방법이 있겠고요. 와이어 테크닉은 저도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알아둬야 될 게 저희가 스크류 인서션 하다가 페일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방법은 요런 번을 하나 놓는 방법, 번을 두 개 놓는 방법, 와이어로 인해서 퓨전을 시키는 거죠. 로테이션이나 안티르 트랜실레이션은 약하고 넌유니티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아티큘라는 유니언 레이트가 100%로요. 유니언 레이트는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여기서 버테브라들이 특히 하이라이딩 있을 땐 하지를 못하고요. 버테브라들이 이 사이로 라테럴 매스에서 인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이제 포스 엘리먼트로 퓨전을 완전히 다 튜머 등으로 인해 없다. 그러면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딩 버테브라들은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요. 점점 요 안쪽에 마진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스크류를 인서션하면 인저를 줄 수가 있으니까 하이라이딩 버테브라가 정상 파퓰러에서 한 10에서 20% 아래에서 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가 5mm, 이스무스가 5mm 이하일 때 여기 스크류가 보통 3.5, 4.0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5mm 이하면은 이제 스크류를 넣을 때 여기 깨지면서 여기 지나가는 버테브라들이 인저를 줄 수가 있으니까 측정하는 건 세지탈 포션이 라테랄 캐널의 2에서 3mm 바깥쪽 이 세지탈 컷을 해서 여기서 측정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스크류는 두 가지, C1의 스크류와 C2 스크류, 패딕 스크류, 포스텔의 아치 스크류라고 하는데요. 어드밴티지가 대부분이고요. 디스어번티지는 대부분 요즘 이렇게 사용하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C1에 이렇게 사이에 베노스 플렉수스랑 C2 러브루트가 진행하기 때문에 라테랄 매스를 예전에 C2를 자르고 라테랄 매스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C2 세이브한 상태에서 아치가 크면 이렇게 직접 인서션해야 되는데 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로 너치 테크닉을 써서 인저리를 주지 않고 요 C1의 포스텔 아치 아래쪽에 구멍을 점점점 넓혀서 여기다가 인서션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페디클 스크류, 파스 스크류는 좀 짧게 인서션 하는 거죠. 아틀이 나오기 전에 짧게 끝내는 거죠. 좀 약하겠죠. 라미나 스크류도 방법도 있겠고요. 자, 아까 제 환자인데요. 심한 후두부 통증, 마일로패시, 수저 안 되고 단추도 안 되고 중심 잘 잡지 못하는 핸드 클럼지니스, 게이트 디스터번스 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C1, 2 사이가 ADI가 상당히 벌어져 있고요. 7.5mm, 제 기준은 한 7에서 8mm 이상이라면 수술적 C1, 2 퓨전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플렉션 있으면 찍어봐야 되겠죠. 라테랄 뉴트럴 포션이 아니고 플렉션 익스텐션 엑스레이를 찍어서 8.8mm, 10.4mm니까 13mm 이하니까 상당히 좁아져 있는 걸 보시게 되겠죠. 그 다음 당연히 맥그리거 라인을 측정해서 디스탈 50피탈 라인 측정을 해봤더니 12mm, 5mm 이하여야 되는데 상당히 높아져 있으니까 서비컬 메듈러리 앵글 좁아져 있겠죠.
썰크 메듈라 앵글 130도로 좀 작아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고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80세이지만 이 환자는 아래쪽까지 코드 컴프레션이 마이로패시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50붓부터 C7까지 퓨전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쪽은 하이라이팅 버테브라가 있어서 C2는 이쪽 한쪽만 스크류 인서션을 했고요. 프리어 포스트 CT를 비교하시면 트랙션을 해가지고 디스트랙션 시켜서 오돈토의 프로세스가 조금 딸려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로지 아나토미, 에티올로지를 아셔야 되겠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레디올로직 리스크 팩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수술 방법 아시면 되겠습니다. 5mm ADI 맥그리거 하이라이팅 버테브라 아테리 10mm OP 인디케이션입니다. ADI가 10mm 이상일 때 13mm는 PSI, PADI 스페이스 어벨러블 코드랑 CMA 앵글 135도니까 13에 여기 포함시켜서 같이 외우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5mm, 10mm, 13mm 외우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수술이지만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